네, 마켓 시그널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동현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직은 좀 절대 레벨 때는 하단에 있기는 하지만은 네. 마음이 이 지난주 초처럼 무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장의 시그널이 조금은 좀 바뀌고 있는 건지 지금 시장이 보내고 있는 시그널을 좀 읽어주시죠. 네, 제가 이 코너를 아마 시작을 한 지가 한 달 된 것 같은데 네. 한 달 내내 제가 고장난 시계가 돼버려가지고 반등을 제가 네. 사실상 2,500선 정도를 하단으로 보고 주식을 좀 들고 기다리자 이런 의견을 드려왔는데 사실 기다리던 반등이 나오지 않았던 상황이고 이게 이제 저는 사실 시황을 볼 때 미국 시장과 연동을 해서 많이 봅니다. 아무래도 지금의 그 뭐 유동성 그리고 경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미국을 중심으로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미국 시장을 위주로 시황을 보는 편인데 우리 시장이 이번 주까지 사실상 개별 충격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미국 시장은 지난주부터 사실상 반등이 좀 시작돼 있었는데 우리 시장은 이제 금요일 날 좀 다운 반등을 시작을 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 그 주말의 반등만 잠깐 좀 살펴보면 그러니까 지금의 큰 틀로 보면 현재 시장이 이제 경기 쪽으로 완전히 좀 넘어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7월 FOMC도 지금으로서 0.75까지 금리 인상 전망이 80% 수준으로 월등히 높은 상황이니까 연준이 이제 완전히 소매를 걷어붙이고 아예 인플레를 쉽게 이렇게까지 때려잡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레이트 이펙트 즉 금리에 대한 충격으로 시장이 긴축 데미지를 먼저 입은 상황에서 이제 오히려 경기를 어느 정도 약간의 뭐 꺾임을 감소하면서까지 인플레는 잡는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 구조는 그러면 이제 이 금리를 이렇게까지 올렸을 때 경기가 과연 버틸 수 있느냐. 이 프레임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인 것 같아요. 그 과도기에서 나오는 반등이 미국 시장에서 좀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지표가 소비자 심리 지수는 아주 안 좋아요. 이게 지금 거의 뭐 한 30년 내 최고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50까지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보시면 제가 1980년대부터의 데이터인데 가장 낮습니다. 이게 뭐냐면 휘발유 가격, 특히나 이제 휘발유 가격 때문에 소비 심리 자체가 좀 둔화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가 경제의 한 70% 차지하니까 이게 이제 구매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게 실질적으로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근데 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하나는 이게 이제 5년 인플레 예상치 이걸 우리가 소위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연준에서 계속 얘기했죠.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는다. 그러니까 시중에서 인플레이션가 물가가 더 올라갈 거야라는 이 기대 심리 자체를 꺾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 이번 데이터로 보면은 좌우간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난달 대비해서 좀 낮아졌다는 거. 이런 측면이 연준의 어떤 정책적인 의지 내지는 의중 자체가 시장과 좀 소통이 좀 되고 있다라고 인식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 금리는 당분간 더 올라가더라도 인플레는 꺾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인플레가 꺾이냐 안 꺾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인플레 꺾일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생기면서 좀 반등을 한 거고, 그 다음 그림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을 좀 비교해서 보시면은, 미국은 지금 반등이 사실상 단기적으로는 꽤 진행이 돼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지금 3,600선에서 3,900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한 10% 가까이 저점 대비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반등 봉 하나가 나와 있거든요. 그 위치로 보면은 사실 제가 저 중간에 파란색 수직선 하나가 쭉 꺼져 있는 게 우리 시장이 고점이 나온 3,316포인트 그 고점 시점인데 미국은 그 이후로도 작년 하반기에 올랐다가 빠졌고 우리는 그때부터 계속 떨어지다가 최근에 낙폭이 좀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레벨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우리 시장이 긴축이나 이런 부분들에 아무래도 이머징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좀 취약하고 그리고 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 효과 그리고 고환율 이런 상황들에 우리가 수출 에너지 자원은 수입을 하고 그리고 제조업 같은 경우는 수출하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와 물가 이런 부분들에 다 피해를 입다 보니까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좀 많이 취약한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으로서는 단순 기술 반등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사실 지난 5월 달에 반등이 처음 시작됐을 때 조금 더 느긋하게 반등을 기다리자 이런 의견을 드렸는데 이제 시장이 한 레벨 떨어져 버리면서 시간에 좀 쫓기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인데
장이 어느 정도 레벨을 좀 지켜주고 나타나는 반등이면 좀 여유를 가지고, 왜냐하면 짧게 반등할 때 개인들이 팔고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좀 역이용해서 반등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이게 6월 말에 이렇게 반등이 시작돼 버리면은 9월에 QT가 있거든, QT 확대가 있거든요. 네. 그때까지 경기가 만약 아주 괄목할 만한 회복세를 보인다거나 뭐 그러기는 힘들죠. 본격적인 긴축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면은 QT가 다시 또 확대가 들어오면 시장이 반등을 제대로 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또 맞아야 되는 상황을 시장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적 긴축이 좀 더 강도 높게 이루어진다, 허리띠를 좀 더 졸라맨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해석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빠르게 금리를 인상을 하면 이제 장단기 금리죠. 왜냐하면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은 단기 금리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단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은행이 대출 태도가 상당히 안 좋아집니다. 이게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라는 게 은행이 예대가 나빠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시중에 오히려 그 정책보다 더 빠르게 시중 돈이 회수돼 버리기 때문에 다시 리세션 위험이 강화되거든요. 그래서 연준에서 나오는 얘기도 QT를 차라리 더 강하게 해서 장기 금리를 빨리 올리고 금리는 빨리 올려놓고 멈추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야지 정책적으로는 유동성을 회수하지만 시중 은행들은 유동성 여유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경기가 이런 상황에서 QT를 강화하면은 주식시장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들을 지금은 계속 가져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기술 반등이 최대한 어디까지 나가느냐가 이번 마디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관건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단기 바닥은 나왔지만 여기가 2022년의 진 바닥이냐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QT와 하반기 상황을 한 번 더 보고 가야 되는 숙제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단기 반등을 이번 달까지라도 최대한 좀 이어주기를 좀 기다려야 되는 이런 국면이 좀 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지수 레벨 때나 이런 걸 딱히 잡고 계시진 않으세요? 지수 레벨이 사실 제가 전망이 계속 틀리고 있어서 네. 제가 그 다른 코너에서도 사실은 전망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서 별로 의미는 없고 사견이다, 이렇게 제가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죠. 제가 그 방금 보여드렸던 S&P와 코스피 지수의 그래프 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조정 채널이 제가 이렇게 그어놓은 파란색 선입니다. 네. 미국 조정 채널은 좀 완만하고 우리는 좀 가파르게 꺾여 있죠. 미증시는 지금 1단계 반등은 한 4,000포인트 S&P 기준으로 나올 수 있고요. 정말 맥시멈으로 나오게 되면 한 4,300 정도까지도 가능은 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QT나 이런 걸 앞두고 저기까지 과연 갈 수 있을까 싶어서. 네. 그리고 미증시는 위쪽에 보면 지금 약간 헤드앤숄더 형태의 그림이거든요. 머리 어깨까지 있기 때문에 이 헤드앤숄더가 나오면 우리 소위 말하는 넥라인을 넘어서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넥라인이 지금 S&P 기준에서 4,200 정도가 나오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이게 저 위에서 꺾여 내려오는 저 위쪽에 있는 상단선 근방에 있는 이동평균선이 121선 정도가 되는데, 보통 경기 걱정을 할 때 120선 잘 못 넘어갑니다. 원래 그 우리가 실적선을, 주식 종목은 120선을 실적선이라고 하고 시장 지수는 120선을 경기선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지금 경기에 대한 그 인플레이션발 리세션 우려 넘어서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걱정하는 상황일 경우에 과연 120선을 안착하는 게 쉽겠느냐라는 이론적 구조와 그리고 이 기술적 구조를 봤을 때는 2,700대 이상은 좀 단기적으로는 무리일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 반등, 우리가 좀 낙폭과대가 좀 심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한 600대, 그러니까 700을 안착은 어렵겠지만 근처 정도라고 보면은 사실 좀 우리 개인 투자 입장에서 좀 안타깝죠. 제 입장에서도 틀린 전략이라서 좀 죄송하긴 한데, 지난번에 무너지기 전 매물대가 지금 한 2,600대 정도에 이렇게 포진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반등의 목표를 그 정도 레벨 정도까지 일단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뭐 일면으로는 2,300대까지 내려왔다가 2,600대이기 때문에 꽤 반등폭이 나온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내려온 폭에 비하면은 이 내려온 폭을 회복하는 정도. 하지만 종목들은 실적,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 데미지를 입고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하락을 원복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전히 금주 전망뿐만이 아니라 올해는 결국은 생존 게임이 돼야 된다. 현재 데미지 입은 부분을 당장 크게 원상복귀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고, 어느 정도 선에서
하반기에 추가적인 변동성 위험을 좀 회피할 것이냐를 가늠하는 시점인데, 근데 제가 이건 좀 큰 그림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네. 금요일이 첫 반등이었고 지난주에 보통 이제 개인들의 신용 물량, 뭐 CFD 그리고 기관들의 손절 이런 거의 3단 콤보 물량들이 나와버렸거든요. 이런 물량들이 나오면 뭐 한 두어 달 정도는 사실 추가 충격을 그렇게 강하게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 소위 얘기하는 다 털려서 물량이 손바뀜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반등일 텐데, 앞서 말씀드린 이 반등의 레벨을 어디까지 잡고, 예를 들어 내가 100을 계좌를 놓고 봤을 때 지금 80까지 데미지를 입었을 때 뭐 한 90 정도에서 빠져나온다라는 계획, 그리고 나머지 10%의 손실을 추후 시장이 좀 더 불확실성이 제거됐을 때 다시 재진입을 한다든지, 네. 뭐 이런 전략으로 저는 가시길 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뭐 7월 말로 잡느냐, 뭐 혹은 중순으로 잡느냐, 이걸 지금은 좀 가늠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간 전략은 일단 바이 앤 홀드가 단기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게 뭐 아주 진바닥 큰 바닥 다시 상승장 뭐 이렇게 보기엔 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전략까지 나왔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놓쳐서는 안 되시거나 좀 정리를 해서 알려주신다면요. 네, 일단 뭐 주간으로 보면은 사실 주 후반에 중요한 데이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5월 PCE 물가지수, 이게 이제 연준의 정책을 가장 결정하는 요인인데,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7월 회의도 7월 말에 있는 FOMC도 0.75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큰 데이터는 아닐 것 같고요. 오히려 제가 여기 지금 빠졌을 것 같은데, 이 수요일 날 GDP가 있거든요. 이게 이 GDP 나오고 이번 주 오늘 예비 데이터 나오고 또 수요일 날 확정 데이터 나오고 막 이러는데, 이 GDP가 마이너스 수치를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미국 경기가 이제 침체 얘기가 계속 나올 텐데, 이거는 일단은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큰 노이즈는 아닐 것 같고,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목요일 날 마이크론 실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를 이번에 데미지를 워낙 크게 입었기 때문에 마이크론 실적과, 그리고 GDP도 GDP지만 국내 기업들의 영업이익률과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6월 ISM 제조업 지수가 또 금요일 날 나옵니다. 7월 1일 금요일 날 나오고, 그리고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이 또 미국 휴장입니다. 그럼 금요일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날이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금요일을 앞두고 주간으로 보면은 한 주 중반 정도까지는 조금 가벼울 수 있을 것 같고, 주 후반 가면 또 약간 힘이 좀 빠질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미국 시장의 당일 반등을 아침에 일단 시초가에 다 반영을 해버릴 거고요. 근데 그 이후에도 너무나 그 반등의 극초반이라서 아마 이전처럼 맞고 확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불안감은 좀 느낄 겁니다. 그래서 장중으로 흔들흔들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주 초반 뭐 한 수목 정도까지는 금요일에 오히려 부담스러운 데이터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수요일 정도, 월화수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저가 매수가 그래도 금요일 날 저점 나왔으니까 들어오지 않을까 싶으므로, 제가 아까 한 2,600대 정도를 이번 반등의 추세적인 목표치로 잡아드렸지만, 금주 중으로는 일단 2,400대 안착 시도 내지는 2,400대 한 중반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여유가 좀 더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매도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 매도는 너무나 빠르고 급하게 파시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바닥 찍었다 올라간다 정도의 마인드는 여전히 아직 아니다. 하반기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아직 한 번 정도는 더 나올 수 있다는 관점을 지금부터 좀 가지시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의중은 이겁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해버리면 오히려 하반기 한 번 또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선에서 이번 뭐 7월 코스 반등 요런 자리들에서 좀 늦었어도 거기서 또 한 번의 현금 확보를 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반등의 지금 시작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현 전문가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지금 반등 움직임을 이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손실난 부분을 모두 다 메우려고 욕심내시지 마시고요. 일정 부분에 좀 회복이 된다면은 여기에서는 또 비중 조절을 해주셔서 하반기에 다음번 있을 또 고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내다보면서 미리미리 대응 전략을 세워보자. 그리고 이번 반등은 일단은 주 초반, 중반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김동현 전문가와 함께한 이야기 시간 조금 모자라다, 아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특별하게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저희 토마토TV에서도 많은 전문가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만 또 무료 온라인 강연회를 해서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7월 2일
2일 토요일입니다. 이번 오는 토요일이에요. 오는 토요일 오후 3시에 서울 토마토홀로 오시면은 김동현 전문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차별 주도주는 이렇게 잡아라. 시장을 이해하면 사야 할 종목이 보인다. 직접 만나는 시간 가질 예정이니까요.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 시그널이었습니다.